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편심 하중이 작용하는 장주의 응력과 시컨트 포뮬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뭐 그 길거리에서 이제 가로등이라든지 뭐 어떤 크레인과 같은 그러한 구조물들을 보면 이제 이러한 기둥과 연결된 또 이제 부재로 이제 그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둥이 우리가 이제 그 기둥의 이제 길이가 이제 상당히 길어지게 되면 이제 좌굴이 발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이제 편심 하중이 작용하는 장주와는 다르게, 그 단주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 버클링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구조물 자체가 이제 어떤 대칭 형상이 아니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의해서,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이 자중에 의해서 이제 하중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러한 부분에 이제 물체가 뭐 추가로 결합이 되거나, 뭐 크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물체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이제 편심 하중이 기둥에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대칭 형상에서 우리가 공식을 유도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는 이렇게 대칭 형상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버클링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또 재료역학의 그 학문의 범주를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그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조금 깊게 공부를 하지는 않고 그냥 이러한 단순한 형상에 대한 뭐 공식 유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책에는 뭐 이제 우리가 시컨트 포뮬라뿐만 아니라 뭐 인엘라스틱 그 버클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실험식 같은 것들도 소개를 하고 있긴 하는데, 일단 뭐 그러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재료역학 서적에는 뭐 간단하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마 시컨트 포뮬라까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그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제 대학원의 그 뭐 고체역학이나 뭐 단성학, 소성학 같은 그러한 이제 또 심화 학문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뭐 여러분들 실무에서 뭐 이러한 것을 또 설계를 한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다 CA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뭐 계산을 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이제 저도 그냥 재료학에서 그 버클링의 그 이론적인 기둥에 대한 것만 이제 다루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제 그 시컨트 포뮬라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이제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였고, 또한 이제 뭐 기계 기사 시험에는 거의 출제된 적은 없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도한 시기,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또 풀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것이 이제 있다 정도로 보셔도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형상에 대한 뭐 공식 유도 정도는 뭐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어떤 기둥 부재의 뭐 길이가 L이고, 이제 당연히 버클링이 그 발생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식을 유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장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중 P가 어떤 이 기둥의 그 센트로이드에서 이제 편심거리 이만큼 떨어진
이제 부분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인 그 기둥의 어떤 버클링에서 우리가 이제 1차 모드에서는 이제 그냥 이렇게 구불구불한 형상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냥 하나의 곡률만 가진 이제 그러한 처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굽힘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이 하중 P를 다시 우리가 기둥의 그 도심 위치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제 우리가 힘의 전달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힘 P와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트 M 프라임이 기둥에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둥은 그냥 집중 하중 P가 이제 도심에 작용하는 것보다 그 더 이제 취약하게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뭐 휘어지는 형상은 뭐 이렇게 휘어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휘어지는 형상이 그 어떤 이제 실제 어떤 우리가 구조물에서도 어떤 편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이제 좌굴이 발생한 형상들을 보면 이러한 식으로 뭐 급격하게 휘기보다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여러 부분이 이제 우그러지면서 이제 파손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V는 그 어떤 휘임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중 P를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모멘트 M은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이제 그 크기는 이제 P 곱하기 그 당연히 이제 편심거리 2로 이제 모멘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도 우리가 그 이제 기둥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x만큼 이동한 이 부분을 잘라서 그 생각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P를 그 기둥 중심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 이제 M 프라임이 발생하는 거고, 뭐 실제로는 이제 P는 이쪽에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을 자르면 당연히 이제 모멘트 M과 그리고 이제 압축 하중 P가 다음의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평형 방정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잘라서 나온 그 모멘트와 이제 P이기 때문에 이제 내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편심 하중이 작용하는 이제 장주에 대한 가장 기본 식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짐 곡선의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d제곱 v dx 제곱은 이제 2i분의 m에서 이제 2i를 양변에 곱하고, 결국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어떤 x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어떤 휘임량 v와 그리고 원래의 이제 편심거리 e를 이제 더한 이제 p 곱하기 이제 e 플러스 v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부호는 우리가 이제 이 x축에서 여러분들이 90도로 회전해서 이러한 수평 방향으로 두고 모멘트의 방향을 잘 그 부호를 잘 판단을 해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p 곱하기 e 플러스 v가 됨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플렉션 커브 이퀘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이 처짐 곡선의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유도를 했고,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할 것이고, 먼저 이제 그 이 식을 다시 이제 조금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기 쉽게 이제 다음과 같이 표준형으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미분 방정식을 잘 보면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제차 그 어차피 E나 I나 P는 이제 모두 상수이기 때문에 E도 마찬가지로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 계수 그 선형 비제차 방정 그 미분 방정식이 변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미분 방정식의 이제 일반해는 이제 일단 제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에다가 이제 특수해를 이제 더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이제 구해 보면 뭐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은 뭐 상수계수이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임의의 값을 이제 대입을 해서 뭐 2를 마이너스 2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공업수학에서 이제 배웠던 이제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C1 곱하기 사인 루트 2i분의 px 플러스 C2 곱하기 코사인 이제 루트 2i분의 p 곱하기 x까지가 이제 어떤 제차 방정식의 그 일반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는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더한 것이 결국 이제 일반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V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일단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이제 경계 조건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특수해를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구해야 하는데 일단 x가 0일 때와 이제 x가 1일 때 그 우리가 처짐량은 어떤 이제 서포트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처짐량은 0이기 때문에 일단 x에 0을 대입을 하면 그냥 v도 0이기 때문에 일단 c2의 값은 코사인 0도는 1이기 때문에 이제 C2는 이제 2가 나옴을 알 수 있고 이제 편심거리 2가 나옴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x가 l을 대입을 하면 이제 이 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그 C1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식을 또 우리가 조작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사인 제곱 그 2분의 시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 시타라고 하는 그 삼각함수 그 공식에 의해서 따라서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이제 이 부분은 2 곱하기 사인 제곱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2를 나눈 것으로 우리가 다시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랫부분도 이제 사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대로 사인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2배각 공식에 의해서 이제 사인 시타는 2 곱하기 혹은 이제 사인 2 시타는 2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라는 이제 2배각 공식에 의해서 이제 사인 그 루트 2i분의 p 곱하기 l은 다음과 같이 그 변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변환한 공식을 다시 이 식에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 C1은 2 곱하기 탄젠트 루트 2i분의 p 곱하기 2분의 l이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한 이제 C1, C2를 이제 이 일반식에 이제 대입을 하면 다음에 우리가 디플렉션 커브 이퀘이션을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컨트 포뮬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본 그 편심하중이 작용하는 어떤 대칭 형상의 이제 기둥에 있어서 결국 이제 이 경우도 단주와 마찬가지로 시그마 맥스는 a분의 p 플러스 이제 부피 모멘트에 의한 응력 이제 i분의 그 mc로 시그마 맥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시그마 맥스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m 맥스는 이제 p 곱하기
E 플러스 이제 Vmax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Vmax는 우리가 앞서 이제 유도한 이 그 처짐 곡선 방정식에서 현재 이제 형상이 대칭이고 이제 길이가 L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그 2분의 L 부분에서 어떤 이제 최대 처짐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x에 이제 2분의 l을 대입을 하고, 그리고 탄젠트는 결국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식은 그 이제 각도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모두 동일한 그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단 시타로 둔 상태에서 이제 탄젠트 시타 사인 시타는 우리가 다시 풀어서 쓰면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그냥 코사인 시타인데 이제 이 두 식을 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통분을 하면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코사인 시타분의 그 사인 제곱 시타이고, 이 부분은 이제 코사인 시타분의 코사인 제곱 시타가 되게 되고, 따라서 통분을 해서 이제 더하면 결국 사인 제곱 시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시타는 1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코사인 뭐 시타분의 이제 1이 되게 되어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코사인의 역수는 이제 시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시컨트 그 루트 2i분의 p 곱하기 2분의 l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식이 바로 그 Vmax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최대 힘량 Vmax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서 다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 또 대입을 하기 전에 일단 이제 i를 우리가 이제 또 그 r이라고 하는 이제 그 회전 반경 혹은 이제 radius of gyration이라고 하는 그 회전 반경 공식에 있어서 이제 뭐 또 어떤 책에는 그냥 i는 뭐 ar 제곱으로 뭐 표현한 책도 있는데, 그냥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i는 ar 제곱을 그 i 대신에 대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안쪽 부분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a분의 이제 r 제곱은 이제 루트 밖으로 나가서 r분의 1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시그마 맥스는 이제 a분의 p 곱하기 이제 1 플러스 r 제곱 분의 2 곱하기 c 곱하기 이제 시컨트 2r분의 l2 곱하기 루트 2a분의 p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 공식이 바로 이제 시컨트 포뮬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개의 무차원 항이 있는데, 이제 r 제곱분에 우리가 이 c를 그 이센트리 레이티어라고 해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편심비, 뭐 편심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r분의 L2는 이제 그 이제 세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하중 P가 어떤 정해진 하중 P로 해서 우리가 응력 시그마를 계산을 하는 것은 뭐 충분히 뭐 E나 C나 뭐 L2 같은 값들은 이제 정해진 상수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마 맥스는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역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시그마 A라고 하는 이제 허용 응력이 주어지고 이제 하중 P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하중 P를 이제 구하라고 하면, 이 경우는 이제 그 이쪽 P가 있고 또한 시컨트 안쪽에 또 루트 안에 또 P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계산을 할 수 없고 수치 해석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중 P를 어떤 이제 손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쿠핑 응력 공식에서 C는 이제 최외곽 거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기둥 단면에 이제 어떤 응력이 분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외곽 거리라고, 즉 이제 밴딩 스트레스가 이러한 어떤 그 기둥의 그 단면에 이제 이 끝단 부분에 그 최대 응력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최외곽 거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편심하중이 작용하는 이제 장주의 그 설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설계는 또 우리가 어떤 그 탄성 영역에서 그 설계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예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A-36 그 구조용 강에 대한 그 탄성 계수는 이제 그 200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이제 200기가파스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소성 변형이 이제 발생하는 그 항복 응력 시그마 Y는 그 250 메가파스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단주 같으면, 그 장주가 아니라 이제 숏 컬럼 같으면 우리가 이제 시그마 Y를 기준으로 이제 A분의 P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우리가 시그마 맥스를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하면 되는데, 이제 장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오일러 포뮬러에 의해서 이제 포뮬러에 의한 우리가 크리티컬 응력은 이제 다음의 공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었고, 이제 일단 이 부분을 어떤 커브로 작성하며 이제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이제 커브를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그래프들은 어떤 이제 동일한 A분의 P가 작용을 했을 때 이제 이 그 eccentricity 그 레이티오 항의 값이 이제 0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공식을 사용을 해서 작성되어진 이제 커브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편심비가 이제 0이 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오일러 커브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만일에 뭐 세장비가 뭐 100이고 100이라고 한다라고 100이고 이제 어떤 이제 편심비가 0이면 오일러 커브를 그 보고 일단 항복 응력이 이제 이 정도인데 세장비는 더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추적해서 가다 보면 오일러 커브와 맞닿는 이 위치에서의 응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편심 그 하중이 작용을 할수록 이제 그래프가 이제 동일한 위치로 가게 되면 이제 더 낮은 이제 응력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야 됨을 이제 이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다르게 말하면 그 이제 편심 하중이 작용할수록 이제 어떤 기둥의 길이는 이제 더 짧아지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